안녕하세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크 한의원 은영주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디스크 수술 실패 증후군 또는 디스크 실패 증후군을 치료하는 이제 현대 한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나 시술을 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신경 박리술이란 이름들의 시술들이 유행하면서 수술로도 그렇지만 시술 중에서도 시술 중 심해지거나 시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시술 후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 등 이런 시술이나 수술 실패 증후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보실 환자분도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안타깝게도 이제 수술 전에는 없던 마비 증상이 생겨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수술 후에 이제 다리와 발의 근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이상 감각까지 생겼는데요. 병원에서는 우선 기다려 보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자연 회복이 되지 않아서 반년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아서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좌측은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요. 수술 후가 오른쪽 사진, 이제 MRI입니다. 수술이라고 디스크가 새 것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동상 걸린 손가락을 수술한다고 새 손가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흉터가 많이 남거나 또는 손가락 일부가 잘리거나 이렇듯이 디스크는 내 몸에 있는 이제 물렁뼈가 손상이 된 건데 그걸 이제 잘라내면 아무래도 기능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흉터도 남고 일부는 유실돼서 얇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수술 전과 후가 이렇게 보면은 왜 새 것처럼 안 됐지 하는데 이 수술이 잘 돼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 정도도 수술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결과가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비가 남거나 또는 없던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셨나 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없던 증상이 이제 생긴 거는 수술 후에 수술 중에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없다면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오셨고요. 이 환자분은 그래서 이제 손상된 디스크도 최대한 이제 회복을 시키고 특히 이제 손상된 신경을 빨리 기능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치료가 잘 됐습니다. 예, 반응해서 마비도 무사히 회복이 되셨고요. 통증도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상된 디스크가 새 것처럼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도 뭐 한약도 주기적으로 드시면서 퇴행을 방지할 필요는 있고요. 한번 얇아진 이제 퇴행성 디스크 이분 이제 보면은 수술 전이나 후나 얇아진 디스크가 두꺼워지진 않잖아요. 한약을 쓰더라도 기능은 좋아지지만 얇아진 게 두꺼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얇아진 디스크 대신 근육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시키도록 운동을 권유해 드렸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더 이상의 퇴행성을 예방하는 재생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도록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아문 경우에요. 이제 워낙 세 군데나 파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고 세 군데 다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후유증을 각오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수술을 후유증이 생긴다면 우선 수술을 안 해보고 싶으셔서 안 하고 싶으셔서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싹싹싹 디스크가 흡수되었죠.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수술로만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상처기 때문에 잘 아물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터진 경우에는 자연 회복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디스크가 잘 흡수되는 한약 또는 이제 염증을 치료해주고 재생을 도와주는 침이나 봉침 같은 걸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술 없이도 잘 흡수가 된 케이스고요.
하지만 이제 무조건 한약 먹고 침 맞고 이런다고 다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저도 진통소염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도록 하기도 하고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한약방 치료를 협진하는 거는 시너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도 심한 경우엔 많이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급성계 통증이 심할 때는 한약 치료를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더불어서 양방에서의 시술이나 소염제 같은 거를 복용을 하시도록 같이 하고요. 양방의 치료는 염증을 치료하거나 통증을 치료하는데 목표가 있고 한방 치료는 재생에 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어느 정도 줄면 재생을 위주로 하는 한방 치료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통증 없이 유지가 잘 되면 통증 없이 유지가 한 달 정도 잘 될 때 이제 한약을 끊고 경과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MRI를 찍어서 얼마나 흡수됐는지 얼마나 아물었는지 보고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치료를 받고 열심히 받는데 잘 낫고 있지 않다면 한번 한의원을 방문해 보세요. 모든 한의사분들이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의사 경우에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치료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나 이제 일반적인 협착증을 치료하는 한의사들은 한방 친구과 전문의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친구과 전문의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00명의 한의사 중에 5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저 같은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한의사 전문의 협회 사이트도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한의사 전문의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이었습니다.